일본에서 오타니와 다르비슈는 모두 니포넨 파이터스에서 뛰었는데요. 다르비슈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오타니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뛰면서 둘이 같이 뛴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오타니는 다르비슈를 존경했고 다르비슈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딱 한 번 니포넴이 오타니가 입단했을 때 다르비슈의 등번호였던 11번을 곧바로 오타니에게 준 것에 대해 다르비슈의 아버지가 불만을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르비슈가 텍사스와 시카고 컵스 그리고 샌디에고에서 11번을 달고 있는 반면 오타니는 11번이 짐 프레고시의 영구 결번인 에인절스에 입단했기 때문에 17번으로 바꿔 달고 있는데요. 다르비슈와 오타니는 오늘 있었던 동시 등판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7월 5경기에서 9개의 홈런을 맞고 4패, 평균자책점 7.36이 메이저리그 진출 후 월간 최악의 기록이었던 다르비슈는 지난 8월 첫 등판에서 애리조나를 상대로 7이닝 12K 무사사구 경기를 함으로써 반등이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요. 특히 이물질 규제 후 뚝 떨어졌던 회전수가 원래대로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1013경기에서 포심 평균 회전수가 2577회로 상위 1%였던 다르비슈는 이물질 규제가 예고된 이후 7경기에서 2434회로 확연히 떨어진 모습이었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2618회를 기록하는데요. 이물질 규제 단속 후 그동안 안 썼던 로진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였던 다르비슈는 오늘은 로진을 전혀 건들지 않으면서도 2529회에 괜찮은 회전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제구를 선보이며 2와 3분의 2이닝 6피안타 5실점에 그쳤고 허리에 이상을 느끼고 교체됐습니다. 유독 다르비슈에게만 후했던 주심은 무려 5개나 볼을 스트라이크로 잡아줬는데요. 주심이 아니었다면 다르비슈는 더 크게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도 패전을 아는 다르비슈는 7월 시작 후 성적이 7경기 5패 7.13이 됐습니다. 앞선 10경기 성적이 2승 8패였던 애리조나는 샌디에고 마운드에 15안타를 퍼붓고 4사구도 8개나 얻어냈는데요. 애리조나는 샌프란시스코 상대 2승 14패, 다저스 상대 2승 11패로 도합 4승 25패인 반면 샌디에고를 상대로는 5승 8패를 기록 중입니다. 와일드카드 2위 팀인 샌디에고는 3위 신시내티와 차이가 3경기 반으로 줄었습니다. 다르비슈에게 힘든 날이 된 반면 오타니는 투수로서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1번 타자 겸 선발 투수로 나온 오타니는 1회 초 투수로 13개의 공을 던진 후 1회 말 선두 타자로 나와 2루타를 때려내고 이닝 내내 그라운드에 서 있다가 2회 초 다시 11구를 던지고 내려올 때까지 자리에 앉지 못했는데요. 오타니는 비록 홈런을 때려내지 못함으로써 투타 겸업을 한 경기에서 13경기 연속 무홈런이 이어졌지만 타석에서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하고 마운드에서는 6이닝 동안 99개의 공을 던지고 6K 3피안타 3볼넷 2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로써 시즌 성적이 7승 1패 2.93이 된 오타니는 이러다 1919년 베이브루스가 달성하지 못한 10승에도 성공할 분위기인데요. 5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와 함께 최근 5경기에서 4승 1.69를 기록함으로써 후반기는 투수로서의 대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드오프 타자로 나서 선발승을 따낸 역대 최초의 투수가 된 오타니는 또한 홈에서 10경기 5승 1.92를 기록함으로써 홈천 10경기에서 무패와 2점대 미만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첫 번째 에인절스 투수가 됐는데요. 오타니는 경기 후 본인의 피칭에 대해 아직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타니는 7월 이후 평균자책점 순위에서 1.25인 제이미슨 타이온과 1.62인 워커 뷰러에 이어 메이저리그 3위에 해당됩니다. 에인절스가 6대3으로 승리한 가운데 오늘 경기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오타니와 게레로의 투타 대결이었는데요. 게레로는 안타 3진 볼넷으로 오타니 상대 판정승을 거뒀지만 오늘도 홈런을 때려내지 못함으로써 이번 4연전에서 홈런 없이 1할 3푼 3리에 그쳤습니다. 반면 오타니는 6이닝 2실점 승리와 함께 홈런 하나를 기록해 승리를 한 셈이 됐습니다. 그럼 둘의 승리 기여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 성적이 바로 반영되는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는 오타니가 타자 4.5, 투수 2.3으로 도합 6.8, 게레로가 5.2인데요.
오늘 경기가 아직 반영 안 된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는 오타니가 7.0, 게레로가 4.9로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토론토는 토론토 이적 후 첫 두 경기에서 6이닝 7K 무실점 승리와 6이닝 6K 1실점 노 디시전이었던 베리오스가 4와 3분의 1이닝 8피안타 6실점에 그쳤습니다. 사실 오늘 있었던 중요한 소식 중 하나는 크리스 데이비스, 오클랜드 크리스 데이비스가 아니라 볼티모어 크리스 데이비스의 은퇴였는데요. 올 시즌 한 경기도 출장하지 못했으며 최근 고관절 수술을 받았던 데이비스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볼티모어는 마차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 2016년 데이비스와 7년 1억 6,1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는데요. 2011 시즌 중반 텍사스에서 건너온 데이비스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17.8을 기록하고 두 번의 홈런왕을 차지하지만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54홈런에 그치고 승리 기여도 마이너스 5.7이라는 충격적인 부진을 보이게 됩니다. 데이비스는 은퇴를 선언했지만 볼티모어는 내년 연봉 2,300만 달러를 모두 줘야 하는데요. 1억 6,100만 달러를 받는 동안 승리 기여도 마이너스 2.7을 기록한 데이비스는 이 돈의 분할 지급을 허락하는 대인배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이오와주에서 경기가 열렸는데요.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다가 취소됐던 꿈의 구장 경기가 아이오와주 다이어스빌의 옥수수밭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는 케빈 코스트너가 제작하고 주연한 1989년작 영화 꿈의 구장에서 착안한 것으로 양키스와 화이삭스 선수들은 조 잭슨이 승부 조작으로 퇴출됐던 1919년 당시의 유니폼을 입었는데요. 영화에서 야구장을 만들면 그들이 올 것이다는 환청을 들은 케빈 코스트너가 본인의 옥수수밭에 야구장을 만들자 영화는 승부 조작으로 퇴출된 8명이 나타나 즐겁게 야구를 하면서 끝나는데요. 케빈 코스트너가 그라운드에 서 있는 가운데 선수들이 옥수수밭을 해치고 등장하는 영화와 똑같은 장면으로 시작된 오늘 경기는 8개의 홈런이 나온 난타전이 됐습니다. 경기는 영화보다도 더한 명승부였는데요. 팀이 7대4로 앞선 9회 초 화이삭스는 리암 핸드릭스가 넉점을 내주고 역전을 당합니다. 하지만 9회 말 팀 앤더슨이 역전 투런 홈런을 날려 경기를 끝냈는데요. 브리튼이 마무리에 실패한 양키스는 저지와 스탠튼이 모두 홈런을 친 경기에서의 11전 전승이 중단됐습니다. 앤더슨의 양키스 상대 끝내기 홈런은 화이삭스의 15번째 기록으로 팀 1호 기록은 바로 케빈 코스트너로 하여금 옥수수밭 야구장을 만들도록 한 조 잭슨이었습니다. 오늘도 홈런을 친 일로이 히메네스가 최근 5경기 5홈런 13타점인 반면 양키스 선발 앤드류 휘니는 5이닝 3피 홈런 7실점을 기록함으로써 양키스 이적 후 3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9.00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첫 3경기 8피 홈런은 2002년 제프 위버와 타이 기록입니다. 8연승으로 신바람을 내다가 다저스를 만나 2연패를 당했던 필라델피아는 3연전 전패를 피했는데요. 하퍼가 미치 화이트를 상대로 때려낸 1회 투런 홈런을 끝까지 지켜내고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멀티이닝 마무리로 활약하다 선발로 전환한 레인저 수아레스가 4와 3분의 1이닝을 4K 1실점으로 막은 필라델피아는 카일 깁슨과 함께 텍사스에서 데려온 이안 케네디가 2대1로 앞선 9회에 등장했는데요. 심판이 스트라이크 2개를 볼로 선언하며 2사 만루 6위에 몰린 케네디는 빌리 맥키니를 잡고 팀의 승리를 지켰습니다. 어제 승리하고 공동선두가 됐던 애틀란타가 오늘은 패함으로써 필라델피아는 다시 한 경기차 선두가 됐습니다. 다저스는 샌프란시스코와의 게임차가 시합으로 늘어나고 있는 느낌인데요. 5연승에 성공한 샌프란시스코는 다저스와의 게임차를 시즌 최다인 5경기 차로 벌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5경기 차 1위인 건 2012년 이후 처음인데요. 2012년은 짝수의 기적이 있었던 해입니다. 로건 웹이 6이닝 8K 무실점 승리를 따내고 최근 10경기에서 5승 1.53을 이어간 샌프란시스코는 선발진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웹은 6회 센터 펜스를 마치는 비거리 122m, 2타점짜리 단타를 때려내 팀의 7대0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오늘도 홈런 2방을 날려 최근 12경기에서 24개를 친 샌프란시스코는 173개인 토론토를 제친 메이저리그 1위에 해당됩니다.
어제 8점을 뽑고 20대 8로 패했던 템파베이는 오늘은 8점을 뽑고 8대 1로 승리했는데요. 데뷔 후 고전했던 완더 프랑코는 테너 하우크와 11구 승부 끝에 결승 투런 홈런을 날림으로써 6경기 연속 타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이 만 20세 165일이었던 프랑코는 페네이파크에서 홈런을 날린 역대 최연소 템파베이 선수가 됐습니다. 걸리면 넘어가는 마이크 주니노는 8회 쐐기를 박는 3런을 날렸는데요. 주니노는 타율은 2할 4리이지만 장타율 0.536인 공포의 9번 타자입니다. 최지만은 경기에 나서지 않았는데요. 케빈 캐시 감독은 그제 가벼운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던 최지만에 대해 관리를 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템파베이 역시 2위 보스턴과의 차이를 5경기로 벌렸습니다. 플레어티가 내일 돌아오는 세인트루이스는 르블랑이 팔꿈치 통증으로 교체됐는데요. 하지만 피츠버그를 7대6으로 꺾고 3연전을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세인트루이스는 지구선두 미러키와 게임차가 11경기에 달하고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은 2%입니다. 8연패를 당한 피츠버그는 오늘도 박효준이 1번 타자로 출전했는데요. 오늘은 중견수를 맡은 박효준은 볼넷 하나를 골랐지만 3타수 무안타로 안타를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오클랜드가 클리브랜드를 17대 0으로 완파하고 7연승을 질주한 가운데 크리스 배싯은 사이영 경쟁을 이어갔는데요. 6이닝 6K 무실점 승리를 거두고 넉넉한 점수차에 81구 만에 내려간 배싯은 11승이 아메리칸 리그 단독 1위, 150이닝이 역시 아메리칸 리그 1위며 평균자책점 3.06이 리그 3위, 탈삼진 153개가 리그 5위로 가장 균형 잡힌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7대 0이 팀 역사상 최다 점수차 영봉승이 된 오클랜드는 8월 시작 후 8승 1패를 기록하며 1위 휴스턴과 한 경기 반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러키를 상대한 컵스는 이틀 연속 선발 투수가 크게 무너졌는데요. 어제 4이닝 8실점에 그친 아리에타를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방출한 컵스는 오늘은 에이스 카일 핸드릭스가 4이닝 11피안타 9실점으로 개인 최다 실점 경기가 됐습니다. 14승에 도전했던 카일 핸드릭스가 평균자책점이 3.68에서 4.15로 치솟은 반면 13승으로 핸드릭스와 공동선두인 우리아스는 내일 14승에 도전합니다. 미러키는 컵스를 17대 4로 대파했지만 우드러프는 제구 난조 속에 74구를 던지고 3이닝 무자책으로 물러나 사이언 경쟁에서 뷰러와 윌러, 선두그룹에 좀 더 뒤처지게 됐습니다. 다저스는 우리아스, 뷰러, 슈어저 중에 우리아스가 가장 먼저 매치를 상대합니다. 타자로 돌아간 오타니는 그레인키를 상대하며 스넬과 범가너가 좌한 대결을 벌입니다. 토론토는 류현진의 일요일 등판에 하루 앞서 로비레이가 시애틀을 상대합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